노영희 변호사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이정훈 변호사님, 네. 이번 박영수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의 오른팔, 복심 중에 복심.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네. 그게 중요하죠, 그게. 네. 자, 수사지원단에 있었는데 수사지원단이 뭐 하던데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아마 수사지원단에서 했던 일들은 대부분 아마 외부적으로 별로 안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팀장님이 전체 검사, 파견 검사들을 총지휘하면서 그 검찰들 예. 수사를 이끌었듯이 보스, 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방용 단장이라고 계세요. 예. 그분을 중심으로 한 수사지원단이 아. 예, 이 수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름도 별로 안 드러났네요. 네, 지난번에 특검 발표하실 때 네. 뒤에 서 계셔서 인사 나눴죠, 사실은. 어. 그 특검 보들 네 분하고 같이 서 계세요. 야, 이게 이렇게 숨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천정 속에 숨어 있고 벽 속에 숨어 있고 그림자 속에 숨어 있고 그런 분들이네. 네, 아유, 너무 그 집에서 정말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해주시는 그런 분하고 같은 역할이시죠. 예, 이런 예를 들으면 옳지 않겠지만 숨어서 이 비선실세? 저격을 하는 닌자. 네. 그러니까 실제 수사와 모든 살림을 다 책임졌던 예, 그렇습니다. 예. 수사지원단이 있었기에 특검이 빚을 낼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야, 괜히 좀 튀어 보이려고 살짝 깔때기 들이대시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실제 이제 특검 처음에 사무실 입지 선정하는 문제, 예. 이제 그때 건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제 대규모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 예, 적절한 위치에 예. 있는 사무실을 구한다든가 이런 부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있어요. 이 특검 내부에서는 별도로 그 정보 그 메신저 시스템을 별도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예. 수사력 낭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쪽에서 예를 들면 조사를 치게 되면 그 외부망은 전부 다 끊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킹 인트라넷이죠.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이 아니라 내부망만 딱 만들어 내부망 만들어 이미 이제 그 검찰에는 뭐 킥스라고 하는 그런 내부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식해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검찰하고도 통하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인트라망이 없었기 때문에 USB를 들고 그 검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예, 따라서 아날로그 냄새가 팍팍 나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력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특검 출발하고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20일 동안 그런 망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예. 외부의 첩보들 같은 것들이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아마 신문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의혹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필요하면 직접 외부에 나가서 그 외부의 이제 제보자들 직접 예.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 거와 관련된 각종 그 정보 보고를 예. 총 취합하는 내부 정보 총합 시스템이 따로 있었고요. 또 그것은 이제 수사지원단이 거의 그런 실무를 다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특검하는 중에 해킹 시도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누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외부적으로 해킹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럴 때 어떻게 있었던 대응을 했어요? 근데 사이버 수사단에다가 신고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예. 분명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그 내부 그 방화벽을 아주 철저히 쳐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접속하는 시도가 있다면 예. 우리 망으로 접속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사전에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아하. 네.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저기에 접촉하려고 하는 게 북한 측 소행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북한은 아닐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비선실세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에스모 생각합니다. 그룹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매우 위험한 발언을 막 하시네요. 에스모 그룹이요. 예, 순실 그룹. 순실 그룹. 순실 그룹. 예. 예, 그런데 수사할 때 지금 이렇게 편히 얘기를 하시지만 네네. 70일 동안 금주령 내렸고 네. 술도 못 마셨고
어제 다른 방송에서 살짝 진짜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딱 이렇게 깔면서 마치 죄스러운 표정으로 집에 가서 한 잔 마신 듯한. 자, 그런데 잠복 근무도 수시했다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 예. 뭐 이런 분들의 진술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락을 끊거나 그러면 이제 그분을 어떻게든 만나서 뭐 설득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쪽 주소지를 추적을 해서 그 앞에 장기간 대기하고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보 말씀하셨는데 노영 변호사님 그거 아세요? 새벽 4시에 롯데 호텔로 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갔더니 허탕?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날 아마 그 외부에 별도의 압수색을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압수색, 뭐, 예, 전문용어로 압수색. 압수색 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팀들이 다 짜여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4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지금 급하게 어딜 가봐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미주의 모 한인 신문에서 그 세월호 6시간, 그 7시간 그 당시에 박 대통령께서 그 롯데호텔 36층에 뭐 시술을 받았다. 예. 뭐 이런 제보가 있다. 예, 뭐 예. 미주 무슨 언론이 썬데이 저널이죠. 그런 건 얘기하셔도 돼요. 하여튼 그런 예.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새벽에 특별수사관 3명이 긴급 파견됐습니다. 예. 그래서 호텔 현장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뭐 CCTV 예. 혹시 확보할 수 있는지라든지 또 당시의 근무 일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하고 직접 면담을 하고 세월호 7시간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대통령이 거기를 왔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언론에 남아 있는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오보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 그 수사 지원단으로 들어오는 각종 제보나 아니면 진정서, 탄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도 혹시 그 안에서 정말 그 별처럼 빛나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그 증거들이나 증언들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게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사전에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혹시나 의미 있다고 보여지면 실제로 그 팩트를 다시 체크하고요. 다시 확인을 해서 그걸 다시 정보보고로 만들고 그래서 그걸 다시 그 수사팀에 예. 넘겨주는 그런 그때 역할. 갔더니 일단 그 오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제보였어요. 네. 실제 거기 말했던 36층은 연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거기에는 한강도동소문은 그 자리에 예. 이른바 국가 요인 한 명이 쉴 수 있는 방이 있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실제 가서 저희가 연회장이었었어요? 네, 연회장이었고 거긴 방이 없었고요. 그 층에는. 거기다가 긴급하게 연회장으로 바꾼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 사용했다는 그 내용들을 확인을 했고 예. CCTV는 물론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나서 확인할 수 없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됐었으면 뭐냐면 그 예를 들면 VIP가 예. 호텔에 오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VIP가 이제 오셨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당일날은 가동된 바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는 이거는 뭐 믿을 수 없는 정보구나. 예. 뭐 이렇게 해서 허탕치고. 알겠습니다. 어때요? 그 특검에 나오신 분들. 이제 다 제일 궁금한 게 우병우 수석, 김기춘. 뭐 이제 김기춘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얘기를 어쨌든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좀 아세요? 우병우 라인이에요? 저는 우병우 라인에 끼고 싶었는데 못 껴가지고 그런 못 껴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죠. 나는 네. 끼고 싶어. 나 그러니까. 진직이 꼈으면 복권 시켜줬을 텐데. 인생 새옹지마입니다. 예. 우병우 수석이 그 특검에서 네네. 뼈 같은 변호사시고 또 이제 특검 원죄 전문 변호사니까 네.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뭐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지 않나. 사실 그 이정원 변호사 같은 특검 관계자들의 얘기는 수사의 진행상, 절차상 우병우 수석을 수사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었다,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을 먼저 수사해야만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런 혐의점들을 확인해서 다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약간 양상치 같은 얘기죠. 예, 사실 저는 그 말을 다 믿지는 않고요. 그 말은 50%만 정답이에요. 믿습니다. 예, 정답이에요. 예, 그리고 예.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특검 내부
내부에도 당연히 우병우 라인이 좀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도 했다. 사실이고 예. 예.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반론하세요. 오늘 여기 청문회 자리에서 살아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그렇게 비칠까봐 특검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했고 그리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기운은 어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병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어제 뭐 다른 방송에서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20명 검사 내가 살면서 가장 독한 사람들을 봤다. 근데 그분들이 우병우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기가 분명히 느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레알? 예, 그렇습니다. 레알? 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검찰 내부까지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게 이번에 그 오늘 뭐 모두까지예요 왜 그래요? 아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병우 수석을 당연히 기소는 못했지만 예.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김순환 검찰총장과 뭐 20번 이상 통화했다는 내역이라던가 그렇죠. 그 또 뭐 7월과 9월 예, 사이에 예. 그 검찰과 한 통화가 1000통화쯤 된다. 네, 그 법무부에는 또 그분하고 또 1000통화 예. 넘게 했다는 통화 내역 수사국장 예, 예. 그 라인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 봤을 때 예. 그분들 사실 검찰의 완전 수뇌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예. 직접적으로 이 밑에 있는 특별수사관이나 이 파견나는 검사들이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로 정의감에 똘똘 뭉쳐서 그분들을 수사할 수가 과연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제가 노영희 변호사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반론하세요. 일단 이제 상황하고 계셔 지금. 아니요. 아, 눈을 저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저를 못 쳐다보시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사는 분명합니다. 특히나 그러면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그 주변부터 차근차근 충분한 증거들이 쌓이고 그걸 위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았죠. 예. 그랬던 것이고 만약에 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조사보다 훨씬 부담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더 소극적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의지가 없었거나 그다음에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돌발 질문이요. 예. 최순실 자진 입국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특별수사본부가 있었는데 공항에 가서 체포하지도 않았고 네. 핸드폰 압수수색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특수수사본부를 한번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증거인멸 다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특검 내부의 분위기는 그렇죠. 예. 뭐냐면 당시에 당시에 바로 체포해서 그 휴대폰을 압수했다면 그랬다고 한다면 수사가 좀 더 쉬웠을 것인데 예.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었고요. 에이, 그건 검찰이 아니죠. 안 왔지. 그건 숫자 수에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와 관련해서 가장 그 의심의 고리가 있는 분이 예. 전 우병우 전 수석으로 지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병우 수석을 불러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부인하겠죠. 예. 그러면 그 부인을 깰 만큼의 다른 증언이나 다른 증거들을 저희가 확보한 상태여야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런 내용을 진행할 만큼의 증거는 그 당시에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네. 노 변호사님. 네.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라고 특별수사본부 네. 우병우 친구 윤갑군 대구 고검장을 임명했어요. 네네. 누가? 김수남 총장이. 네, 그랬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뭐 사실 근데 그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19기였기 때문에 예. 검찰 내부에서 또 19기 이상 되는 분이 좀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분 말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수 낮고 또 여러 가지를 수사하는데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팀장을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왜 여쭙냐 하면 그때 우병우 소환 안 했잖아요. 네, 윤곽금.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의 초동 단계는 ABC라고 하는 네네. 핸드폰 압수 안 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핸드폰
이 전화 조회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통신 내역 조회는 안 했고 통신 내역 조회 안 했고. 소환 조사는 했는데 팔짱 끼고 있었고 뭐 이런 예, 상황이었죠. 통신 그 당시에. 내역까지 조회했으면은 2016년 6월서부터 8월까지 약 1000통 가까운 통화를 검찰 수뇌부하고 했다? 그때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제 그 당시에 검찰 특수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개인사를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통신 내역을 확인할 필요성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죠. 에이, 그거는 막걸리죠 말이 아니라. 자, 저렇게 상황이 뻔하고 우리처럼 민간인들 잘 모르는 분들도 윤곽근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야? 윤곽근 왜 소환 안 하셨어요? 아, 오늘 곤란하시겠습니다. 아니, 네. 제 검사 같죠, 제가. 그러니까. 자세도 딱 지금 삐딱하게 앉아있어. 상당히 건방져, 제가. 현직 검찰을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불러서 조사하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네.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실제 만약에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면 예. 그분이 검찰에 한번 와서 특검이 와서 조사를 받고 카메라 플래시 세대를 받을 텐데 거기서 또 개인의 명예에 그럼요. 예.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 아니고 하려고 그랬던 건 예, 아니다. 이제 차분히 그 내용과 관련되는 증거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사실 누구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알겠습니다. 1405님 특검 수사 뒷이야기 뛰는 심장 부여잡으면서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8456님 박영수 특검 자택 시위로 박 특검 부인이 쓰러졌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정원 변호사님 대체 경찰은 왜 저렇게 손 놓고 있는 걸까요? 질문하세요. 답변하세요. 오늘은 질문들이 참 어렵네요.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특검 내부에서도 특히나 잠깐만 일단 쓰러지신 건 맞아요? 그거부터 확인해 주셔야죠. 이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건 맞습니다. 건강 안 좋으신데. 건강이 안 좋으신데 예. 이 막 와갖고 네. 이 쇠파이프가 하고 그러니까 또 충격받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 동네거든요, 사실은 그 동네가. 어. 저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 시위하시는 것도 봤고, 그 근데 계속해서 살벌하게 하죠. 예, 너무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집회 시위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럼 보장은 해야 되겠지만 그 선은 좀 지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었고요. 제가 박 대통령 삼성동 집 앞에 가고 제 지지 세력 한 20명 끌고 갔고 제가 그렇게 봐요. 전 그 자리에서 구속이에요. 아, 그럼 불법 행동이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요 신고를 하고 네네. 그 자리에서 구속이거든요. 근데 이거 검찰도 그러고 경찰도 그러고 편파적인 거 소극적이지. 아니냐 이거죠. 좀 소극적으로 하는데 네? 그 이유도 하나 있긴 해요. 또 좀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예. 집 앞에 방망이를 예. 야구 방망이를 들고 한 시위, 그건 좀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특검 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나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특검이 이렇게 예. 못하게요? 특검법 20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 위력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차도록 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로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특검의 수사 대상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일반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특검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가지고 그 고발 조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집 앞에 이제 아마 3월 28일까지인가요? 계속해서 집회 시위 집회 신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3월 28일까지. 네. 그래서 고통스럽네. 그래서 이제 그거 집회를 못 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했죠. 그거는 특검님 개인이 좀 약간 피곤하다 이걸 떠나서 주변 이웃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죠. 네. 제가 방송만 안 하고 있으면 제 미골수 보내갖고 같이 맞불집 해놓는 건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특검이 이 수사 내용이 반틈의 성공, 반쪽의 성공을 남겨놓고 검찰로 넘어갔어요. 네. 검찰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지금 호들갑을 떨어요. 31명 구속했다, 뭐했다 네. 그러면서. 근데 저는 검찰에서 잘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특검하고 어쨌거나 검찰이 잘할 거로 본다. 예. 채널 돌리는 소리 막 들려요.
특검하고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짧은 기간 내에 해왔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과연 반드시 그와 계속해서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특검법이 발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가장 두려워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렇죠. 같은 공비처. 예, 공수처. 만들어지는 예. 여기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논리 자체가 공색해지게 되는 것이죠. 잘해야 그래서 된다. 네. 잘할 거다. 네. 9675님이 또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이 변호사님 답변해 주세요. 특검 내에도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은 안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박 씨가 없었나요? 뭐 이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박시성을 갖고 있는 분 먼저. 물론 박영수 계셨죠. 특검님 박씨 아닙니까? 눈앞에서 놓쳤네. 그 친박 아니시죠? 박영수 특검님이요. 일단 그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 특히 뭐 그러니까 성향이 보수적인가 사실 이런 문제는 예. 특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특검은 사실을 확인해서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겠다 예. 하는 것, 그 진상을 확인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이고요. 다만 이제 특별수사관들 인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예. 이제 다른 데서 조금 지나치게 좀 한쪽에 치우친 예. 그런 발언을 하였다거나 그런 정치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인선 과정에서 일체 배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립적인 팩트 네. 중심으로 예. 추적을 했다. 네. 예. 자부심이 있어요? 네, 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눈에 이렇게 자부심이 뚝뚝 떨어져요. 자,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신 이정원 변호사님, 그리고 이정원 변호사님을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계신 선배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